오늘 사실 그 물류창고에서 이천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대규모 화재가 나가지고 공사 중인 현장에서 화재가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명이 희생되었어요. 지금 30분이 넘어가셨는데 36분인가? 지금 현재 그렇고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안에 공사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과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사고가 이번에는 대형 사고이긴 한데, 과거에는 하청업체 직원인 나이 어린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그 나이 어린 그 근로자가 희생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종 안전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고. 사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는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국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느냐, 왜 이런 일들이 잊을만 하면 또 생기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식으로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그 사고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사실은 많이 초점이 지금까지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처조차도 개판이었기 때문에 대처할 능력도 없고 대처 방식도 개판이고, 나몰라라 했기 때문에 대처라도 잘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에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어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추적이 있어야 되고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행이 옮겨져야 돼요. 원인이 문제예요. 원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게,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호주이고, 호주라고 해서 무슨 뭐 저런 공사가 없겠습니까? 뭐 공사 안 합니까? 호주는? 엄청나게 해요. 여기도 똑같이 엄청나게 합니다. 맨날 부시고 맨날 짓고 맨날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여기 똑같이 합니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호주에 20년 동안 살면서 저는 2명 이상 3명 이상 저렇게 이상의 인명사고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제가 한번 일이 있어가지고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사고가 날 수가 없겠구나. 이 동네는 사고를 일부러 내려고 해도 어쩜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원청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원청업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또 다시 또 하청을 줘요. 그러면 또 그 하청업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둘 정도 하청을 줍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들은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자기들 이익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밑으로 내리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사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500원만 들어가더라. 5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000원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성남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원가 공개라는 것은 그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 숨기고 분양가 얼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비용이, 그 너네 이익이 얼만데 이걸 다 오픈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지역에 있는 토건업자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강국공사뿐만이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모든 공사를 하는 업체들에게 다 공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런 식으로 법안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지역의 단체 장애, 강력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에요.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공사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침에 공사를 하러 가면요,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너는 7시에 와, 너는 7시 10분에 와, 너는 7시 20분에 와, 너는 7시 30분에 와. 정해져요. 한 10명씩 10명씩 10명씩. 어느 업체는 7시, 어느 업체는 7시 반, 어느 업체는 8시 정해줍니다. 시간을. 왜 그런가 했더니 일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 근로자들이 모두 다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안전장비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매일 거기 공사하러 온 사람이면, 일하러 온 사람이면 앉혀놓고 30분씩 교육을 시켜요. 이미 다 배웠는데. 이미 다 자격증 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앉혀놓고 30분씩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가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물어봐요. 아침마다. 사고 안 나게.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어요. 아이, 바빠 죽겠는데, 일하러 왔는데, 뭐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뭐 노니까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귀찮죠. 예, 엄청 귀찮을 거 아닙니까? 30분 잡아먹는데 그거 줄 서 있고 30분 교육받고 어쩌고 나가고 일하고 준비하려면 1시간 날아가 버리거든요. 일할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업체도 어떤 근로자도 그거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깜빡 까먹고 공사장에서 입는 어떤 야광 어떤 그런 조끼를 안 가져왔으면 너 집에 가요. 넌 집에 가. 안전신발을 비슷한 걸 신고 왔는데 딱 만져보고 이건 안전하지 않아. 너 집에 가. 넌 일 못해 오늘.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투철합니다. 안전에 대한 기본 인식은. 안전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케이스가 다 매뉴얼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심지어 페인트 칠하러 온 사람까지. 페인트 칠하러 온 사람이 무슨 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콘크리트 치는 것도 아닌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인데. 똑같아요, 교육받는 거. 똑같습니다. 교육받는 게. 그리고 그 모든 사안별 이런 케이스엔 이렇게, 요런 케이스엔 요렇게, 요런 케이스엔 요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전부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놔야 되고, 무슨 작업을 먼저 해야 되고 무슨 작업은 나중에 해야 되고,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걸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미국 사람들도 느리지만 원칙대로 가끔 느릿해져서 답답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결국은 뭔가를 빨리빨리조차도 공사 현장에서는 돈과 연결이 되고요. 누군가의 이익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빨리빨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성과가 누군가에겐 출세의 동아줄이 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명이 희생되고, 그 죄 없는 사람들의 인명이 희생이 되고, 그 안전이 희생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게 원인이라는 겁니다. 원인. 공사 기간에 대한 무리한 단축, 그리고 빨리빨리 하려는 생각, 안전한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 그리고 모든 어떤 케이스들이 아직도 매뉴얼화 되지 않았다. 너무 아직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돈을 써서 깊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누가 연구를 해야 되냐면 돈 가지고 있는 쪽은 건설회사입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돈 써서 하겠습니까? 왜 자기들 돈 써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까? 할 리가 없죠. 자기들 돈 써갖고 왜 그런 걸 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돈 써가지고 자기들이 이익 깎아먹는 짓을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결국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불시에 습격을 해가지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어떤 현장은 바로 그 즉시 스탑시켜야 돼요. 여긴 그래요. 호주는. 그리고 단순히 어떤 단체에서만, 국가단체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들, 조합원들이 돌아다녀요. 조합에서 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요. 조합원 자격이 없으면 바로 아웃. 그리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공사 현장 그 즉시 셧다운, 공사 중지. 우리 허락 없이 공사 못해. 마음대로 공사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반협박이죠,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스탑을 시켜버려요. 그런 식으로 보는 눈이 엄청 많아요. 보는 눈이. 계속 감시합니다. 계속 감시하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 되었는데,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한,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각 사항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 하고, 이건 사실 우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근로 환경에서 똑같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기본 수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떤 의자에 앉아있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할 때 자신의 건강과 무슨 관계가 있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모두 다 이것들이 완벽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상사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그 야근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내 가족들은 누가 책임지나에 대해서 누군가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한지영 노무사님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나 현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어렸을 때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 알바 해봤죠. 한국 공사 현장도 알죠. 요즘엔 안 가봤지만 지금 요즘에 보면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비만 더 추가가 됐다 뿐이지 기본 인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현장을 알기 때문에 그 호주 현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이런 대규모 인명사태가 벌어지는 공사 현장이 아직도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대응을 잘하고 있으니, 대응을 이제 잘하고 있으니 이제는 근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말미에 짧게 오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감시의 눈이 그 관공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공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감시의 눈이. 모두 다 같이 감시를 해요. 다 같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특히 더 심해요. 특히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신고 정신이 엄청 투철해요. 조금만 눈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안전관계 되는데 바로 신고합니다. 얄짤이 없습니다. 아는 사이고 필요 없어요. 진짜 얄짤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 정도입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잖아요. 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으면 바로 부릅니다. 매니저. 야, 매니저 이리 와봐. 매니저 불러줘. 안 가요. 아줌마가 딱 서가지고 안 갑니다. 딱 서갖고 매니저 불러. 매니저 불러. 매니저 오면 막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물이 떨어져 있으니 이거 밟고 넘어지면 허리라도 다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바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니저 그냥 바로 꼬라지 내려야 돼요. 미안하다 얘기하고 닦고, 그리고 당연히 애꿎은 클리너들 이걸 조지죠. 왜 물이 떨어져 있냐고. 어쨌든 여기도 뭐 밑으로 책임을 돌리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한다는 거예요. 안전이 최우선. 모든 어떤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안전. 왜냐? 나의 안전이 내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가 일을 하다가,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상위에 든다는 거죠. 직업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안전하냐. 이 직업은 안전하냐. 예. 안전하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예. 그것처럼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 가장 최우선 가치로 안전을 두는 이익,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이익의 의미, 얼마가 남느냐,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안전, 예,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가장 상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 자체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뭔가 추진을 할 때 어떤 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서도 국방부는 조금 제외시켜야 돼요. 국방부 같은 경우 조금 제외시켜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훈련 과정에서는 무조건 안전이 최우선이죠. 전쟁 벌어졌는데 안전이 최우선일 수는 없는 거고, 예, 국방부는 좀 특이하지만 그 외에 모든 부서들은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차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안전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안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안전하세요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머릿속에다가 딱 박아놓는 게 그게 차라리 되게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녕할 수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안전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나 어떤 이념, 예,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개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개인이 행복하고, 그리고 그 개인의 행복이 점점 더 큰 행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체계 상에 가장 최상위에 두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정 연구하기 싫으면 게을러가지고 혹은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 맨날 호주나 뭐 이런 데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돌아다니면서 연수안에 뭐 하면서 관광지에 돌아다니고, 예? 짤데없는 짓 하고 스트릿바나 돌아다니고 그러던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예. 각 해외 공간에 그 대사관 영사관은 뭐하러 둡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외교부 소속이지만 아니 영사관 대사관은 도대체 왜 두는 거예요? 그 나라에 좋은 정책이 있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좀 수집해가지고 좀 올리면 그거를 외교부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각 부서로 각 부처하고 쉐어하고 나누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그거 왜 아무리 본인은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거 이미 외국에 나와가지고 영사관 대사관 다 있는데 그거 왜 안 씁니까? 영사관 대사관 뭐 합니까? 거기서 도대체? 여기 있는 분들도 좋으신 분들이긴 한데, 예, 욕할 생각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나라마다 그 좋은 제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 살다 보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영사 대사 하다 보면 뭔가 하나라도 좋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보고서 써가지고 올리면 위에서 취합해가지고 각 부서로 돌리고, 그리고 관계장관 회의할 때, 그럴 때 서로 쉐어하고 보여주고, 여기 나라에서 이런 거 하고 있더라, 이런 나라에서 이런 거 하고 있더라, 어느 동네에서 뭐 이런 거 하더라, 뭐 그런 거 서로 쉐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 나오기 싫으면, 귀찮으면.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단체든지 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라도 카피라도 떠다 해라. 카피라도 떠서 하기 싫으면 카피라도 떠라 그냥. 뭐 인종이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힘들다. 뭐 그런 개소리 하지 말고 인종이 다른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 게. 사람이 안전한 거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2020년도 대한민국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후진가 생각을 하면서 정 능력이 없으면 카피라도 좀 해라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